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분위기로 방구석 리뷰룸 시작합니다. 와! 이제 아이폰과 아이패드 모두 마우스를 정식으로 지원하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아이패드 유저들은 키보드랑 터치패드 일체형으로 쓰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 동작하나요? 구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잘 됩니다. 두 가지 모델을 제가 구입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올인원 미디어 키보드라는 터치패드 일체형 키보드인데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동글 방식이에요. 이렇게 라이트닝 어댑터에 USB 동글을 꽂아야, 리시버를 꽂아야 동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귀찮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회가 돼보시면 써보시고, 요것도 구입을 했는데 한성컴퓨터의 Gtune HBK50이라는 그런 블루투스 키보드입니다.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폰, 아이패드와 바로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요렇게 생긴 키보드인데요. 길이는 아이패드 미니 2개 조금 넘는 정도 풀사이즈 키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장점으로는 두께가 얇습니다.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가는 느낌은 전혀 없고, 윗부분에 이렇게 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살짝 각이 남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재질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터치패드가 있는데 상당히 대형이에요. 꽤나 큼지막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특징적으로 블루투스를 3대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윈도우 PC나 맥, 그리고 아이패드 이렇게 멀티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키 간격도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이 동글동글한 키에 살짝 이렇게 파여있죠. 이 타이핑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 배터리는 여기 AAA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페어링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C를 누르면은 깜빡거리면서 이제 페어링 모드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HBK50 미리 잡아놨긴 했는데 이거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일반 블루투스 키보드처럼 이렇게 일단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쉬운 사용에 터치에 가시면 여기 어시스티브 터치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셔갖고 이 내용을 켜주시면은 이 마우스를 잡았을 때도 이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요 제품 같은 경우에 터치패드도 이제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보이시죠? 오. 굉장히 잘 동작합니다. 터치를 했을 때처럼 이렇게 탭을 하면은 같은 효과가 나고요.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쓸어내리면은 스크롤이 되는 이런 것까지 호환이 잘 되죠. 이 아이패드의 마우스 체계는 마우스 오른쪽 동작이 이런 메뉴를 열어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을 좀 늘려서 추가적인 기능을 더 해놨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늘려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를 저는 최대로 해놨어요. 저는 좀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빨리 해놨는데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만족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는 좀 빠르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메뉴 보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꺼놨어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키게 되면요, 이렇게 어시스티브 터치 아이콘이 떠 있어서 이게 약간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뉴 보기를 꺼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자국이 있는 게 이렇게 사라지거든요. 마우스 아니면 터치패드 위주의 사용자는 이걸 꺼놓는 게 훨씬 더 깔끔합니다. 그리고 포인터 스타일에서 저는 이 자동 가리기를 좀 짧게 해놨어요. 이 자동 가리기가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이 포인터가 남아있죠. 요렇게 짧게 해놓으면은 2초 뒤에 이게 사라집니다. 1, 2 이렇게 사라지죠. 이걸 좀 짧게 해놓으면은 안 보이니까 거슬리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쓸모가 있더라고요. 요 조합만 이용해서 글을 썼어요. 요 내용의 원고를 썼는데 한글 워드로 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 잘 되죠. 요 가격대에 3만원대 물건 치고는 터치패드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잘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서 제가 실제로 아이패드로 거의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키보드도 쓰고 이렇게 터치패드로 마우스 조작도 되니까 거의 이게 미니 맥북 같은 느낌이 들어서 편리하네요. 자, 블럭 지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따닥 하면 이렇게 되죠. 그거를 또 끌어서
따닥 움직이면 이렇게 뭐 플럭지 정도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저는 맥북을 오래 써서 그런지 불편하지가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두 개를 탭하게 되면은 이렇게 iOS 자체의 메뉴가 뜨게 되죠. 이렇게 홈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는 앱 전환기 같은 거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앱 전환 화면이 뜨기도 하고요. 독을 올릴 수도 있고, 제어 센터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 하나로 웬만한 작업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웹서핑도 한번 해봅시다. 앱 전환기 켜서 사파리 켜갖고요. 자, 이렇게 뭐 클릭해서 내용 보고요. 또 이렇게 내용 읽어보고 위아래 스크롤 아주 잘 됩니다. 캐주얼하게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히나 큰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으로 갈 때는 이렇게 클릭해서 사진첩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스크롤 잘 먹고요. 이 사진 선택해서 편집 같은 거 할 때도 바로 그냥 마우스 스타일로 따닥 해서 움직이면은 내용 바꿀 수 있습니다. 드래그 하는 느낌이 이렇게 따닥 해서 움직이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터치패드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런 제스처가 안 먹는다는 점이죠. 이렇게 손으로 할 때는 되는 게 안 먹는데 이 보조 메뉴를 통해서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화에 안에 보면은 펼치기 오므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핀치 줌 조작을 이 한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고 이렇게 벌리고 줄어들고 벌리고 줄어들고 요걸 한 손가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 하면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롱터치도 가능합니다. 따닥 하고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롱터치가 먹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닥 하면은 롱터치, 요렇게 웬만한 조작은 정말 다 할 수 있네요. 요 미디어 관련된 단축키 같은 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생 누르면은 재생되죠. 볼륨 낮추는 거 되고요. 이거 누르면 음소거 확 먹고요. 다음날 넘기기 됩니다. 요런 미디어 조작도 잘 먹습니다. 그리고 밝기 조작도 돼요. 되죠? 어두워지고 요런 조작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아이패드랑 이 궁합이 좀 좋고요. 요거 바로 홈으로 가는 홈키 역할에서 요것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바로 홈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 누르면 앱 전환기가 뜨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다가 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양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눌렀다가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거나 아니면 두 번 눌러서 앱 전환기 이런 식으로 편리합니다. 단점들도 있었어요.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라고 하는데요, 반발력이 좀 약간 애매하게 있는 느낌이 있어서 플라스틱을 때리는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치는 느낌이 썩 유쾌한 느낌은 아닙니다. 쓰는데 약간의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키감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터치패드 자체는 생각보다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좋은데 물리 버튼이 없습니다. 물리 버튼이 없어서 무조건 탭에서 움직이거나 우클릭 역할은 두 개 탭하거나 이렇게만 써야 되는 거.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올인원 미디어 키보드는 터치 감도는 훨씬 구립니다. 훨씬 구리고 되게 뻣뻣한데 좌클릭, 우클릭이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왼쪽 클릭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서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양손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커요. 무겁거나 그러진 않지만 갖고 다닐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12.9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딱 좋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동글이 있다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슬롯을 남겨놓은 거는 뭔가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패드 OS 자체가 사실 마우스에 특화된 게 아닙니다. 손가락을 모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용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느끼는 불편함은 때때로 있습니다. 이게 터치패드 방식은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을 멀리서 하는 기분으로 마우스보다 조금 유사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패드에는 오히려 좀 더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패드로 조금 생산적인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분으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작업의 모든 영역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